남편의 기일에 이래도 되는 걸까요, 꽤?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. 언니 오빠들 화면 오른쪽 아래 빨간 구독 버튼으로 그리고 좋아요도 살짝 한 번씩 눌러줘요.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. 언니 오빠들 화면 오른쪽 아래 빨간 구독 버튼으로 그리고 좋아요도 살짝 한 번씩 눌러줘요. 좀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부탁드립니다.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.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알았습니다. 달력을 보지 않아도 몸이 먼저 기억하는 날이 있습니다. 저에게는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. 남편이 떠난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.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는 게 가끔은 믿기지 않습니다. 사람들은 이제 많이 괜찮아졌을 거라고 말하지만 기일이 돌아오는 날만큼은 마음이 예전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. 제 이름은 박정희입니다. 57살이고 지금도 같은 회사에 다니며 같은 시간에 퇴근합니다. 크지 않은 키에 눈에 띄지 않는 얼굴, 사람들 사이에 섞이면 금방 잊히는 편입니다. 그래도 저는 제 삶을 대충 살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. 지각하지 않으려 애썼고 약속을 어기지 않으려 했고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항상 한 발 물러서 살아왔습니다. 집에 돌아오면 익숙한 풍경이 기다립니다.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집, 현관에 걸린 외투 하나, 식탁 위에 놓인 물컵 하나.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전부 저 혼자 몫이 되었습니다. 현관을 들어설 때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건 가족 사진입니다. 사진 속에서 우리는 아직도 나란히 서 있습니다. 그 앞에 잠시 멈춰서는 버릇은 아직 고치지 못했습니다. 오늘도 저녁은 간단히 먹었습니다. 기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. 혼자 먹는 밥이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날에는 숟가락이 괜히 무겁게 느껴집니다. 설거지를 마치고 불을 하나씩 끄다 보니 집안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. 그래서 습관처럼 라디오를 켰습니다. 듣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소리가 있다는 사실이 조금 덜 외롭게 느껴져서였습니다. 그날도 그냥 흘려들을 생각이었습니다. 사연이 나오고 음악이 흐르고 그러다 잠들겠지 싶었습니다. 그런데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멈췄습니다.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귀에 먼저 들어오는 낯설지 않은 음색이었습니다. 말투도 숨 고르는 방식도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. 설마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. 기일이라서 괜히 예민해진 거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. 하지만 그 목소리는 라디오를 끄고 싶다는 생각보다 조금 더 오래 제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볼륨을 줄이지도 채널을 바꾸지도 않은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. 그 순간 제 마음이 아주 작게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. 기억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분명히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된 느낌이었습니다. 왜 하필 오늘일까요? 그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가슴 안에서는 이미 여러 번 되뇌어지고 있었습니다. 저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. 아무 말도 아무 선택도 하지 않았습니다. 다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
그 목소리를 그날은 끝까지 듣고 있었습니다. 그날 이후로 라디오를 켜는 시간이 조금씩 일정해졌습니다. 의식해서 맞춘 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봤지만 시계를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제 모습은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. 아무 생각 없이 집안일을 하다가도 그 시간이 다가오면 손이 먼저 느려졌습니다. 설거지하던 물소리도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화면도 괜히 거슬리게 느껴졌습니다. 라디오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음량으로 흘러나왔습니다. 그런데도 그 목소리는 그날 이후로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. 마치 제 쪽으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처럼요. 저는 스스로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. 이건 그냥 라디오입니다. 누구에게나 들리는 목소리입니다.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마음은 그 설명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.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. 조용하긴 한데 전처럼 텅 빈 느낌은 아니었습니다.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 머물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. 기억 하나가 자꾸 떠올랐습니다. 아주 오래전 비 오는 저녁에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맡았던 젖은 아스팔트 냄새였습니다. 왜 그 냄새가 떠올랐는지는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. 그저 그 목소리와 묘하게 겹쳐졌을 뿐입니다. 그날부터 저는 라디오를 끄고 나서도 한동안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곤 했습니다. 무언가를 더 듣고 싶은데 이미 끝나버린 뒤의 정적만 집안에 남아 있었습니다.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지요.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하면서도 다음 날이 되면 또 같은 시간이 오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남편을 떠올리면 마음 한쪽이 늘 묵직해집니다. 그래서 더더욱 이 감정이 제 것이어도 되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.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. 그저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. 하지만 듣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저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.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나만 이런 마음인 건 아닐까? 이 나이에 이런 흔들림이 이상한 건 아닐까? 그 질문에 아직 답은 없습니다. 다만 분명한 건 그 목소리가 나오는 시간만큼은 제가 제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순간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. 아무 선택도 하지 않은 채 이 감정을 조금 더 제 안에 두기로 했습니다. 기다린다고 말하기에는 조심스럽고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이미 마음이 너무 많이 움직였습니다.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제 마음만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.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사연은 남겨진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. 떠난 사람을 생각하며 하루를 버텨내는 마음에 대한 말이었습니다.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먼저 반응했습니다. 숨이 조금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들켜버린 사람처럼 어깨가 굳어졌습니다. 그때 처음으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래도 되는 걸까요? 그 말이 머릿속에서만 맴돌다 조용히 제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. 아무도 듣지 않는데도 그 질문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.
남편이 떠난 날이 떠올랐습니다. 그날 이후로 저는 제 마음을 조심스럽게 다루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었습니다. 괜히 흔들리지 않겠다고, 괜히 기대하지 않겠다고요. 그런데 지금의 저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으면서 마음만으로 그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. 기다렸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무언가를 바란 적도 없다고 스스로를 변명해 보지만 그 목소리가 나오는 시간을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. 라디오를 끄려다 손이 멈췄습니다. 그 순간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. 이런 망설임을 제가 다시 느끼게 될 줄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.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겠지요. 속으로 그렇게 말해 보았습니다. 하지만 그 말은 남편에게 향한 것인지 지금의 저 자신에게 향한 것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. 가슴 안쪽에서 감정이 한번 크게 차올랐습니다.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끝내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. 대신 무언가가 안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. 이 감정이 잠깐 스쳐가는 흔들림이 아니라는 것을요. 아직 살아있는 마음이 죄책감과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. 라디오는 여전히 같은 속도로 말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 오직 제 안에서 서로 부딪히는 마음들만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.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. 도망치지도 결정을 내리지도 못한 채 이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.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. 이 마음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는 것, 그리고 언젠가는 이 흔들림을 제가 직접 정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.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.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는 걸까요? 그 질문이 어둠 속에서 오래도록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. 그날 이후로 저는 제 마음을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흔들렸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도 과장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.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로 했습니다. 라디오를 켜는 시간은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. 일부러 피하지도 않았고 더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. 그 목소리가 들리면 그대로 듣고 끝나면 그대로 멈췄습니다. 제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. 외로움도 있었고 미안함도 있었고 이해받고 싶다는 바람도 있었습니다. 그중 어떤 것도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. 다만 그 감정들이 저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지는 분명히 바라봤습니다. 그리고 그 끝이 제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. 남편을 떠올리면 여전히 마음이 묵직해집니다. 함께했던 시간들이 사라진 건 아니고 그 빈자리가 다른 감정으로 쉽게 채워질 수 없다는 것도 이제는 압니다.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게 조용히 말해 주었습니다. 내가 왜 흔들렸는지는 이해합니다.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. 이상하게도 그 말을 하고 나니 조금 숨이 쉬어졌습니다. 억지로 눌러두지 않아도 도망치지 않아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. 밤이 되면
여전히 생각은 많아집니다. 그 목소리가 잠깐 떠오르기도 합니다.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. 이 감정이 저를 나쁘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것, 그리고 선택은 제가 할 수 있다는 것, 그 두 가지만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켰습니다. 라디오를 끄고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예전처럼 공허함만 남지는 않았습니다. 혼자인 시간에도 제 마음을 지키고 있다는 작은 확신이 생겼습니다. 아직 완전히 정리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. 감정이라는 건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니까요. 하지만 적어도 선을 넘지 않겠다는 선택만큼은 분명해졌습니다. 이제 남은 건 이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는 일입니다. 서두르지 않고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으면서요. 저는 오늘도 제 마음을 지켜냈습니다. 그것만으로도 지금의 저에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요즘은 라디오를 끄고 난 뒤의 정적이 예전만큼 낯설지 않습니다. 아무 소리도 없는 집안에서 제 숨소리만 들릴 때 그제야 하루가 끝났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. 완전히 괜찮아졌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일 겁니다. 여전히 마음은 가끔씩 흔들리고 생각은 밤마다 길어집니다. 하지만 그 흔들림이 저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는 이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. 외로움이 항상 나쁜 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봅니다. 외로움이 있었기에 제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으니까요. 다만 그 외로움이 저를 대신 선택하게 두지는 않기로 했습니다. 가끔은 그 목소리가 떠오릅니다. 그때마다 저는 그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잠깐 바라봅니다. 그리고 조용히 제 삶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. 남편을 떠올리면 여전히 마음 한쪽이 시립니다. 하지만 그 시림이 지금의 저를 붙잡고만 있지는 않습니다. 함께했던 시간은 추억으로 남기고 지금의 시간은 지금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.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게 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. 참아왔던 감정, 말하지 못했던 바람, 그리고 스스로를 조금 더 아껴야 한다는 사실까지요. 오늘도 저는 조용한 집으로 돌아와 불을 하나씩 끕니다. 그리고 마지막 불을 끄기 전에 잠깐 멈춰서서 제 마음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. 오늘 하루 나는 나를 지켜냈는지 그 질문에 완벽한 답을 내리지는 않습니다. 다만 어제보다는 조금 더 솔직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.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? 말하지 못한 감정이 가슴 안에 남아 조용히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? 여러분이라면 이 마음을 어떻게 마주하셨을까요? 지나간 것으로 두셨을까요? 아니면 잠깐 들여다보셨을까요?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나눠주셔도 괜찮습니다. 누군가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. 이 이야기가 지금 누군가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기를 바랍니다.